안녕하세요. 배움틀 학원 원장 권정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0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왕중학교에서 본 2학년 수학 문제를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2학년에서 공통으로 나왔던 그 1학기 기말고사였고요. 대왕중학교. 시험 범위는 다낭시의 예상부 토일참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단원에서 그 맨 앞단은 유리수와 순환소수와 빼를 제외한 모든 단원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요. 객관식은 24문제입니다. 다른 학교 시험 문제 보면 대부분 15 내지 18문제 정도 좀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좀 문제 수가 좀 문항수가 많아요. 물론 이제 문항수를 한 24문제, 그 서술형 문제까지 합쳐서 24문제, 24문제 정도 내는 학교들도 좀 있지만 다른 학교에서 좀 문항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시간 분배를 잘해야 돼요. 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악한 최상 문제는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상 문제도 한 2개 정도 좀 발견이 좀 되고요. 그래서 문항수가 좀 많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풀려면 일단은 문제를 풀자마자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조금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그 다음에 푸는 그런 시간 분배를 좀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평소에 훈련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시간 그냥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것들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훈련들을 많이 좀 하셔야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이걸 정확히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4번 문항인데요. 자,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해가 없는 방정식은 뭐냐 이런 걸 물어봤어. 자, 이 연립방정식하고 나중에 이제 1차함수하고 이제 연결되는 지점인데 1차 함수 연립방정식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1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결국 뭐가 되냐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직선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자, 요건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 해가 어떻게 됩니까?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몇 쌍의 해?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할 때는 해가 어떻게 된다?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식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 자, 그래프 관점에서 보면, 자, 평행할 때는 이제 뭐가 같습니까? 두 직선이 기울기는 같고, 그 다음에 뭐가? y절편이 다르죠. 자, 한 쌍의 해를 가질 때는 어떻게 될까? 한 쌍이 가질 때는 기울기가 다르면 됩니다. 그러면 한 쌍의 해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기울기도 같고, 그 다음에 y절편도 같다. 이렇게 되면 두 직선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이제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두 직선이 평행인 거. 그래서 얘는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다른 두 직선의 관계가 그 어떤 게 그렇게 될 것이냐를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두 직선을 넘겨버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얘도
넘겨서 1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번 같은 경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고칠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를 넘겨서 나눠주면 y는 어떻게 될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도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y절편도 같고 기울기도 같기 때문에. 자,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을. 자, 넘기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을 넘겨서 3으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해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직선은 평행하고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답이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15번 문항입니다. 자,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보면 그 고전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많은 문제집에서 연립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요걸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집에 좀 수록이 좀 되어 있고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교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보고 정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거야. 자, 단어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활용.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자, 미수가 몇 개예요? 미수가 2개. 그 다음에 식이 2개인데 이 식이 1차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그쵸?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중요할 건 뭐냐면 미지수 x, y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미지수 x, y를 가지고 식을 어떻게 2개를 만들 것이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 그리스 시화집에 실린 시 중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가 지은 시의 내용을 대본으로 구성한 것이다. 당나귀의 짐의 수는, 자,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당나귀의 짐의 수네. 보니까 당나귀도 짐을 저기 싣고 있고, 또 누가 있어? 노새도 짐을 싣고 있네. 그쵸? 자, 그러면 당나귀의 짐의 수를 뭘로? x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노새의 짐의 수를 y라고 잡으면 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너의 짐 한 자루만 나에게 주면 내 짐은 너의 짐의 2배가 되는 걸.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드는 거야. 자, 너의 짐 한 자루만 나에게 주면, 그러면 당나귀가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당나귀가 얘기했으니까 노새의 짐을 나한테 하나 얹는다는 얘기지. 노새의 짐을. 그러면 당나귀의 짐의 수는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노새의 짐은 하나 줄었으니까 y 마이너스 1이 돼. 내 짐이 너의 수의 2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노새의 짐의 2배가 나의 짐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야. 이 문장을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당나귀가 또 나왔네. 그리고 내 짐 한 자루를 너에게 주면 나의 짐의 수는 같아져. 자, 무엇일까요? 내 짐 한 자루를 너한테 줬으니까 당나귀 입장에서 당나귀는 짐이 하나 덜어졌지. 그치? 그리고 노새의 짐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같아진대. 내 집 하나 주면 너랑 나랑 같아져. 자, 뭡니까? 투덜대지 마. 투덜대지 마. 이거야. 그쵸? 자, 이거 문제와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투덜대지 말란 얘기야. 너랑 나랑 짐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투덜대지 말고 그냥 가라. 이런 얘기죠. 당나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 식은 2개 나온 거 맞습니까? 자, 이 식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좀 예쁘게 정리하면, 첫 번째 식은 x-2y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식은 넘기면 x-y는 2가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니까 y가 얼마가 됩니까? y가 5고요. y에다 5를 대입하면 x는 얼마가 됩니까? 7이 되지요. 저기까지 풀었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확인할 거 뭡니까? 검산. 자, 이런 거야. 당나귀가 7자루, 노새가 5자루 돼 있으니까, 자, 내 짐 한 자루를 너한테 줬대? 그러면 내 짐은 너의 짐 한 자루를 줬대, 너의 짐. 그러면 당나귀가 8개가 되고 노새가 4개가 되니까 2배가 되는 거 맞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내 짐 한 자루를 너한테 주면 나와 너의 짐의 수는 같아져. 내 짐 한 자루를 7자루였으니까 한 자루를 주면 당나귀가 6자루가 되고 노새도 6자루 되니까 같아지겠죠. 그렇게 확인까지 하고, 그러면 당나귀가 짐이 몇 개가 있을까? 7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꼭 확인 작업까지 해두도록 하세요. 시간이 없더라도 그 문제는 반드시 확인 작업해야 됩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16번 문항을 많이 틀렸던데 보니까, 자, 50명이 시험을 본 결과 20명이 불합격하였고, 최저 합격 점수는 50명의 평균보다 5점이 낮고 합격자의 평균 점수보다는 30점이 낮으며 불합격자의 평균의 2배보다 3점이 낮았다. 이때 최저 합격자 합격 점수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장 한번 볼게요. 나와 있던 게 최저 합격점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합격자의 평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불합격자의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자는 게 벌써 3가지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뭐야? 미수가 몇 개? 미수 2개, 식이 2개인 연립일차만 구하는 것까지 배웠단 말이야. 그쵸? x, y, z를 이렇게 구할까? 물론 그래도 식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식을 2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선생님과 같이 쭉 보면서 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해볼게요. 표로 만들어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자, 위에는 뭐를 할 거냐면 합격자, 밑에는 불합격자. 자, 그래서 인원은 모두 몇 명이래? 전체가 50명인데 합격자는 몇 명이래? 불합격자가 20명이니까 합격자는 30명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자, 우리는 일단 뭐를 합격자의 평균과 불합격자의 평균을 x하고 y라고 한번 잡아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합격자 전체의 총점은 얼마가 될까요? 30명이 봤으니까 30x가 되고 불합격자의 총점은 20y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 거야. 자, 최저 합격자 수는 50명의 평균보다 5점이 낮고, 그쵸? 그럼 50명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 합격자의 총점이랑 불합격자의 총점을 더한 다음에 50으로 나눠주면 전체의 평균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럼 50명의 평균은 30x 더하기 20y 나누기 50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5점을 뺀 게 뭐와 같다? 이게 최저 합격 점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합격자의 평균보다 얘가 30점이 낮대. 그럼 합격자의 평균이 x니까 x-30하고 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얘가 또 뭐랑 같다? 불합격자의 평균이 2배보다 3점 낮았다. 그러면 불합격자의 2배인 이 y에서 3을 뺀 거랑 같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식두개 문자 2개인 연립 방정식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는 이 식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분모에 5가 있으니까 전체에다가 5를 곱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25는 5를 곱하니까 5x 마이너스 150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넘겨버리면 2x 마이너스 25는 얼마가 됩니까? 125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자, 얘가 첫 번째 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요 식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 얘 넘겨서 정리 바로 해보자. x-2y는 얼마가 됩니까? 27이 되죠? 요게 두 번째 식. 자, 두 식을 한번 빼볼게. 빼보면 어떻게 돼? x가 뭐가 됩니까? 98이 되죠. 됐습니까? 자, 물론 y 구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최저 합격 점수를 물어봤지. 그치? 그러면 x-30이 최저 합격 점수니까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98에서 30을 빼니까 그때 최저 합격 점수는 얼마가 됩니까? 68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얘기. 오케이? 여기까지 풀면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 xy를 무엇으로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합격자의 평균과 불합격자의 평균을 xy로 놓고 그걸 중심으로 식을 만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볼게. 22번 문항. 자, 영웅이가 창고에서 보물지도와 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단서를 발견했대요. 보물 좋겠네. 이 보물이 뭘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 둔서를 모두 만족하는 점의 좌표가 보물의 위치일 때 이 보물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자, 단서 1이네. 보물은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5인 직선 위에 있다.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얘는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 y는 기울기가 2니까 2x 플러스 5 이외에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보물은 1차 방정식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의 그래프에 있다. 그러면 두 직선, 이 직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에 있으니까 결국은 두 직선의 교점 위에 존재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인 결국 이 두 연립 방정식에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다 있으면 y 넘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넘겨버리면 4x는 마이너스 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될까요? y는 3이 됩니다. 그럼 보물의 위치가 마이너스 1,3이 되니까 마이너스 1,3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방송국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직선의 교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23번으로 한번 가볼게.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3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자, 문제를 풀다 보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뿐만 아니라 중3, 고1, 고2 과정 마찬가지 고3까지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문제 한 절반 이상이 좀 그렇게 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특징만 잡아가지고 개형만 그려야 될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래프를 될 수 있도록 좀 수치도 그렇고 좀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그리는 것들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한번 그릴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Y축, X축 이렇게 한번 그렸어. 자, 2x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일단 2x 플러스 4를 그려보면 1, 2, 3, 4 하나, 둘, 셋, 넷, 4 y절편이 4고요. 기울기가 2인데 x절편도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대충 정확히 그려봤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그랬네. 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1이니까 1. 그 다음에 x절편도 1이니까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두 점을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자, 더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교점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요건 좀 두시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하나, 둘, 셋. 요 마이너스 3에 있겠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한번 그려봅시다.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림이 요 안에 있는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밑변과 높이 구하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각각의 교점의 좌표들을 구해줘야 되겠죠. 한번 구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얘는 둘 다 y 좌표가 마이너스 3입니다. 얘도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 마이너스 3을 어디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넣어볼게. 그럼 x가 얼마가 될까? x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넘겨보면 x는 4가 되겠네. 그럼 얘가 4,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얘는 y는 2x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은 2x 플러스 4가 되고요. 2x는 마이너스 7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7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점 두 직선의 교점을 한번 볼 텐데 요거 두 개 연립을 시켜버리면 넘기고 넘겨서 3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때 y 값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높이를 한번 볼게요. 높이. 자, 높이는 두 y좌표의 차이니까 높이는 뭐가 될까? 2에서 마이너스 3을 뺀 높이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x 좌표의 차이니까 4에서 마이너스 2분의 7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4가 2분의 8이고 거기다가 2분의 7을 더하니까 2분의 15가 되겠죠? 그 밑변 길이는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변 길이 2분의 15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뭐가 나올까? 넓이가 4분의 75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고 각 그래프의 교점까지 구한 다음에 이 둘러싸인 이 도형인 삼각형의 밑변하고 높이를 구해주면 정확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도형 그리는 연습들 여러분들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이 중학교 2학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학년 올라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많이 연습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직선이 3개가 있는데 이 세 직선의 삼각형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는 상수 A 값의 합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직선이 3개가 있으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경우 이제 만드는데,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있어요? 이 직선 세 개가 다 평행할 때.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거?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은 경우. 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두 개는 세 직선이 일치할 때, 그쵸?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하고 한 직선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게 달까? 또 뭐가 있을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 직선을 전부 다 이제 표준형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정리 좀 해볼게. 자, 첫 번째 직선 y를 넘기면 첫 번째 직선은 y는 ax 플러스 1이고요. 두 번째 직선은 y는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6이야. 자, 세 번째 직선은 4y 넘기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오케이? 직선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세 직선 전체가 평행할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랑 세 번째 직선은 평행하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없어, 얘는. 자, 그리고 세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도 없을 거야.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거 두 번째랑 세 번째 식은 일치하지 않는데 첫 번째, 두 번째도 일치할 수가 없어요. y절편이 다르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도 일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도 없을 거야. 그쵸? 그럼 우리는 따질 게 두 개의 직선은 평행이고 한 직선은 만나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요렇게 일단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일 때,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가 평행이고 y절편이 다른 경우는 a가 1일 때야. 그치? 그 다음에 첫 번째랑 세 번째가 평행이면서 y절편이 다를 경우는 뭡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경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a가 없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가지고 교점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한번 찾아봅시다. 자, 넘기면 2분의 3x고요.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6이 되죠. 양변에 2를 곱하면 4를 곱해봅시다. 4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6x 6x 마이너스 3 4를 곱하면 4르게 24. 그럼 6x는 얼마가 됩니까? 21이 되죠. 3으로 하면 3, 2, 3, 7, 20이니까 x가 2분의 7이고요. 자, x가 2분의 7인데 요 첫 번째 넣어볼까? 2분의 7 빼기 6이니까 2분의 얼마가 돼요? 2분의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쵸? 그 y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5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이 x가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자, 걔를 가지고 첫 번째 식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7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 양변에다 2를 곱해서 7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가 되고 2가 7a는 마이너스 7이니까 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볼게.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요. 마이너스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3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자, 24번 문항까지 좀 봤고요. 이 대왕중학교 문제 보면 마지막에 좀 한두 문제 정도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점을 한번 느껴보셨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틀리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이 좀 풀이 과정 정확하게 좀 연습 좀 하시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개념 깊이 있게 좀 학습하고 기본적 유형들로 여러분들 익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학습을 해야 되고요. 단학교 문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연습을 평소에 좀 많이 해둬야 된다라는 얘기고, 항상 중학교 내신 목표 점수는 항상 만점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왕중학교 2학년 2020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분석을 좀 했고요. 항상 배움틀은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